지금 제2부 순서 진행을 맡은 정용상입니다. 제2부 순서는 저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줄여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서 그것이 국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목적 사업이 현안에 관한 그것을 젊은 우리 학생들은 주로 그 이슈 파이팅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주로 그런 쪽으로 쭉 지금 포럼을 거의 매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서 깊은 감동에서 포럼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본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현안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새만금에 관련된 강원도의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경북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농담은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승근 교수님께서 신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진행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방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 토론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토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줌으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서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는 대신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승근 영남대 명예교수님, 대구 경북 연구 원장을 역임하셨죠. 제가 더 구체적인 소개를 드리지 않더라도 워낙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 말씀을 마치고 이승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포럼의 발제를 맡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승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신국가균형발전의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제가 전공이 주로 이제 정책 계획을 전공하고 있고 또 연구 대상은 지역 발전, 지역 개발, 궁극적 주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이런 정치 시즌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좀 제안을 하면 앞으로 지방 발전에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6꼭지로 나누어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고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진입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출발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계획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과연 60년대에 고도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룬 동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주제를 가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처음부터 골고루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균형 개발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 그걸 대표 이르는 성장 거점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을 먼저 육성해서 나중에는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고도 경제 성장의 교훈에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는 걸 논의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자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 성장의 한계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성장의 한계는 뭐냐?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요즘은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 대추세, 대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한국이 안고 있는 한계, 성장의 한계.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참아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와 요구가 뭔가 이걸 한번 논의해보자. 세 번째로는 이 성장의 한계와 요구를 60년대의 개발 방식이었던 국가 자본주의 방식과 불균형 성장과 또 성장 거점 전략이 지금도 유효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국가의 기준과 좌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환경에 부응하는 글로벌 또 참여 민주주의 시민사회 여기에 적합한 옷을 그걸 우리 이제 정책 프레임이다. 사회 프레임이다.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뭔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우리 정영상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현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강원도는 뭐 접경 지역 문제, 전북에는 새만금 문제 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은 전국의 문제이면서 대구 경북의 문제가 지방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문제가 뭐냐? 공통된 문제가 지역 위기, 지역 소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 소멸이라든지 위기의 지역들이 농촌 지역들이 많은 전국 시군 중에서 경북이 더 심각하다.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균형 발전. 그래서 저는 이걸 신균형 발전이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경제사회 발전하면서 농촌이 못 살게 되니까 새마을 운동을 경상북도에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바로 균형 발전의 효시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국가 균형 발전의 기본 논의에서 역대 정부가 취해온 그런 정책들로부터 교훈,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정 기조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국가 균형 발전도 기본 목표와 가치, 철학 통틀어서 이념을 새로이 설정해야 될 시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방향에서 한 8가지로 신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방향을 8가지로 제시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넘겨가면서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논의를 하자면은 정말 몇 날 며칠 밤새워도 담론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림이 영주 부석사에서 유래되고 있는 자불안석이다. 자불안석.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시원치 않은 그런. 그래서 자불안석이 영주 부석사에 법회할 때 불상 안에 있는 대웅전 안에 자리가 부족해서 바깥에다 자리를 만드는데 여전히 바깥 자리가 편안하리라고 만드는 자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자불안석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 개개인의 마음이 자불안석이 아닐까. 그래 앞으로 대선에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서 국민들이 어디에 앉아있든 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공정과 상식 포럼도 그런 이유로 출발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팔불출입니다. 영주에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소수서원. 여기에 옛날 학생들이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성적 평가 방식은 가 아니면 불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냐 페일이냐. 그런데 영주 소수서원의 풍기죠. 옛날 풍기. 거기에 과목이 9과목인데 8과목이 불이 되면은 퇴학을 시켰답니다. 퇴학. 그래서 우리가 역대 정부를 평가해 보면은 과연 팔불출 정부는 없을까? 그래서 진보와 보수와 갈라져서 진보는 팔불출 아니라 하고 보수는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팔불출 정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정말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팔불출 정부를 재탄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눈 똑바로 뜨고 잘 투표도 하고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칠거지약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조선시대부터 여성이 그 남성 우월 시대의 사회가 되면서 여성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멸시도 받고 집안일 다 도맡아서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도 받고 오늘날 지방의 모습이 수도권 아닌 지방의 모습이 옛날 조선시대의 우울한 하나의 여성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균형 발전을 통해서 또 아까 성장의 한계와 국민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이 칠거지약과 같은 지옥 같은 세상을 행복과 희망과 기회균등한 세상,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포공구덕입니다. 포공구덕은 옛날 서당에 민들레가 9가지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들레를 서당에 많이 심었답니다. 민들레는 9가지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희망된 그런 덕을 많이 베푸는 선덕 베푸는 그런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포공구덕이다. 마지막 사진은 뭐냐?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팔방미인을 질그릇으로 표현했는데 질그릇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만들기는 재료를 가지고 꽃병도 만들 수 있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서
지방마다 다양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뜻에서 그림 5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고속고도 국가 경제 성장의 교훈이 뭐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 초에 만든 국가 경영 전략이 그 이후에 정부들이 이만큼 탁월한 국가 경영 전략을 만들지 못했다. 권력, 경제, 공간, 문화를 보면은 경제는 어떻습니까? 수출 기반 모형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는 뭐냐? 중화공업을 선정하고 집중과 전략, 집중과 선택으로 18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간은 어떠냐? 효율적 국토공간 창조를 위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이런 거가 어느 정부도 이걸 본받을 수 60년대 이런 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한 정책 설계와 성공적 추진이 국가 경영에 대단히 중요하고 통치권자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정책 설계. 얼마 전에도 모당 후보가 도시개발, 주택개발하면서 내가 설계자다.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정책 설계에서 정책이 성공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리더십과 조직, 경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계획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EPB라는 또 전략, 경제개발 5개년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정말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18년 동안 추진을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공무원이 소명의식, 책임의식 아주 독특하게 사관학교 출신들을 유신삼관에서 엘리트 공무원 청년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경제성장에 동의를 가져오는 공무원, 전략, 조직, 리더십 그리고 KBI 한국개발연구원 끊임없이 정책을 지원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을 지원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다 갖고 있지만은 이걸 이른만큼 박정희 대통령만큼 이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이제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성장의 한계와 요구를 경제적인 측면, 공간, 환경, 사회, 인구, 교육, 과학, 기술, 글로벌화, 정치, 권력 해서 7가지. 이게 제가 정리한 거는 7가지가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했다.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글로벌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온 부분이 많아요. 인구만 하나 하더라도 지금 우리 출산율이 0.8 전 세계에서 아주 낮은 국가다. 이런 거를 왜 준비를 못했냐.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은 출산율이 높아지죠. 그걸 우리는 정책의 실효성, 정책의 효과성, 목표 달성의 정도가 낮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급 전문가를 통해서 정책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절에 맞는 탁월한 정책 설계를 한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 8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정책의 아까 이야기한 성공 요인이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만 권력, 리더십, 또 전략, 조직, 계획과 예산, 그 다음에는 추진하는 행동대원, 체인지 에이전트, 공무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정책 지원 조직 KDI 같은 거가 아주 우수한 인재가 그걸 서포트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대선 후보들 많은 싱크탱크가 아주 백가쟁명식의 정책 제안을 하겠지만 제가 정리한 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정 기조는 대기업은 그냥 두는 겁니다. 옛날 국가 자본주의는 어땠습니까? 5만 불 해외 차관 오면은 경제기획원 투자 1과 2과에서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5만 불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그거 해외 빌려오면은, 기업이 빌려오면은 경제기획원 투자 심사 1과 2과에서 이 투자 심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경제에, 기업에, 국민의 개개인 생활에 간섭을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대기업은 이미 국가가 컨트롤해서 개입해서 국가 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거, 책임 안 질 거를 명확히 하라. 그래서 저는 헌법상 국정기조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게 장점이 뭐냐? 자유와 창의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보장해주면. 지금 우리가 대기업, 기업 윤리 같은 거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회공헌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는 문화. 그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넛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넛지. 코끼리 새끼가 가면은 옆에서 코 가지고 툭툭 치가지고 벗어나면은 약간씩 개입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몇 개의 대기업 때문에, 수익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도 대단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전제를 크게 세가를 두면서, 그러면 국가는 뭐냐? 좀 체인지. 국가의 임무와 미션, 국가의 임무를 좀 바꾸자. 프레임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꿀 거냐? 저는 권력의 이중양방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좀 이양시키자. 이거를 권력의 이중양방,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내리보내자. 제가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4개 정부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안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권한과 돈이,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을 바꿔야 돼. 이거는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대통령과 국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경제의 경대 강소. 대기업의 경쟁력은 자율로 두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강하게, 이 정책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국정의 힘이, 권한과 정책과 예산이 그냥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학공업, 조선공업, 자동차, 화학 뭐 이런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은 길을 살리고 중소기업한테는 강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을 만드는 정책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세 번째는 공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이. 뭡니까? 이도향총각. 전에는
이촌 향도입니다. From rural to urban migration. 이제는 도시에서 도시 사람이 농촌으로 귀농귀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얄팍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로는 큰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얼마냐? 91%입니다. 나머지 9%도 거의 도시의 의존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가 50대 50입니다. 영국은 1890년에 50대 50입니다. 이걸 뭐냐? 완전히 수도권에 있는 인구, 도시에 있는 인구가 농촌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정말 통치권자의 통치 철학이 그런 게 담겨야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도향촌과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오는 것, 이수향반,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오도록 하는 이런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문화의 손소익공과 소소익선, 다다익선입니다. 뭐냐? 소유를 하면은 손해를 보고 만초손 겸수익을 바꿔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소유를 하면은 자유를 잃는다. 소유를 하면은 손해를 본다. 요새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발이익 환수제도, 징수. 이것도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192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소익선은 크면 클수록 좋다가 아니고 작으면 작을수록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농촌 부흥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다익선, 다양성 속에 다양성이 많으면 지방은 다 문화와 특색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면은 뭐냐? 여기에서 익선, 좋은 것. 이런 하나의 국정의 정책 우선순위나 국정 기조가 이렇게 탁 내걸려야 국가균형 발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립 서비스 해가지고 뭐 국민 행복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방은 지금 죽겠는데 자꾸 국민 행복만 따집니다. 아주 구체적인 큰 정책 설계, 중간 정책 설계, 작은 정책 설계. 이 하이라키 오브 휴먼 니즈가 돼야 됩니다. 인간 욕구에도 계층이 있는데 지역의 욕구, 수요가 다 다양하다. 그런 거를 을개를 잘 만드는 거가 탁월한 정책 설계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정 운영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국정 운영은 아까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때문에 자유와 창의가 계속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까 소유의 종말, 접근성의 시대, 공유협업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협업, 순환과 공생. 이제 농촌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그냥 홀로 도시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도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걸 잘 살려야 된다. 순환과 공생, 공정과 균형 이렇게 뭐 이건 수정되겠지만 제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근거는 헌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경제발전이라든지 효율적인 공간 이런 게 거의 헌법 전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 실현과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성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는 서울공화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제가 평생의 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불균형 발전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 경제, 성장, 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3분 정책을 썼습니다. 분권, 분산, 분업. 분권 다 못했는데 확실하게 한 거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분산이 뭡니까? 행정 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국가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에 내려보내고
제가 국토부에 혁신도시 10개 중에서 8개를 마스터플랜 방망이를 쳤습니다. 저는 정책을 전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하고는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는 국가공공기관 이전 대구만 해도 신서 혁신도 김천 혁신도시 있지만은 전부 주말 되면 서울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바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역대 정부, 이게 좋은 정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5년 대통령 단임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 시스템으로는 5년 되고 나면은 정권 바뀌면은 다 일부 남거나 나머지는 다 바뀌는 겁니다. 그 같은 보수 정부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이런 공간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했다 하지만 18년을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화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린벨트라는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가 도입을 했어요. 도입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뭐냐? 개발 제한 구역의 성공적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왜 그런가?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에 불법을 하면은 서울특별시장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국토부 장관도 날아가고,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국가경제성장 제도약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를 키워드 5개로 했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교훈,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한 정책을 종합하면은 앞으로 신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역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교훈은 크게 5가지다. 하나는 뭐냐? 정반합했습니다. 정은 뭐냐? 보수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반은 뭐냐? 진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엮어가지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 그런데 과거는 다 버리고 신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쓰면 그거는 시한이 5년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반합이다. 그게 좋은 것은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를 떠나서. 그래서 정반합의 정책화와 지속화가 필요하다. 거시와 미시 정책을 융합해야 된다. 융합. 부분과 전체의 조화와 연계로 적정화를 해야 된다. 중장기 정책의 점진적 추진을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중기 계획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단기 계획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5년이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교육은 100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 바뀔 때마다 다 바꾸니까 따라가지고 A라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고 득보는 사람보다는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국가와 지방의 협업화, 이게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약제도, 그건 프랑스에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계약제도, 컨트랙트 시스템은 계약제도, 이런 거가 이제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정책도 선택과 집중이고 키워드가 명확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냐면은 프레임을 짜고 아주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아까 이야기한 KDI 우리나라 경제 개발할 때 그걸 지원해주는 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그런 아주 확실한 것을 만들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신균형발전의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는 헌법에 아까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에 되어 있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개헌 하는데 이게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 지금까지는 역대 정부가 분리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지향해. 관련 법이 두 개인데 이걸 통합하는 그런 것.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걸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문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신지역균형발전의 4대 원칙.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할 때 아주 기묘한 설계를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불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혈연과 지연, 자연불악은 거의 혈연으로 모여 있습니다. 무슨 김씨, 무슨 권씨, 무슨 장씨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아줌매 뭐 이거 전부 다 의견일치를 잘 보는 거죠. 예.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4대 행동 원리가 뭡니까? 리더십, 새마을 지도자 뽑았습니다. 마을회의, 주민청회 만들었습니다. 주민청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지역의 자원, 그 다음에는 정부 지원. 우리 국가균형발전의 지금 4대 원칙은 이런 거가 되어야 된다. 지역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자율과 책임의 리더십.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당 공천제 이런 거 저는 폐지.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도 그거를 폐지하고 여야가 다 폐지하겠다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가니까 엄청나게 토론을 했는데 여도 반대, 야도 반대. 기초의원, 시장군수, 공천제 폐지하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기득권. 그래서 이런 거 뭐냐. 자율과 책임의 리더십. 시장군수가 철저하게 국민과 주민만 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역량, 리더십, 공유와 협업 이걸 잘 설계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속적 조정과 지원.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는 미국식 레귤레이션에서 미국에는 규제라 하는데 구라파에서는 이거를 조정이라 합니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조절.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되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지역균형발전의 정책 방향. 아까 이야기한 4대 원칙이 있으면은 8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지방의 자유의 확대와 역량을 강화하는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까지는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우리를 규제하면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기가 좀 불안하면은 수도권 규제를 풉니다. 그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와 완화가 개미 쳇바퀴 돌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정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도권도 잘 되게 하고 지방도 잘 되게 하는데 그 설계를 딱 아젠다를 두고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 설계는 뭐냐. 국책연구원이 다 하는 겁니다. 국책연구원이 다 하는 겁니다. 국책연구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신수도권. 그러면 나머지가 진짜 남는 거는 부월경은 그래도 부산, 경남, 울산은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어렵다 해도
제일 어려운 데가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입니다. 아까 전북에 가니까 새만금 사업, 중국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새만금 그게 엄청 규모가 큽니다. 새만금이 한국의 미래를 다시 책임진다 하는 그런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남북권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대구 경북 연구원 시절에도 그래서 최근에 자 고속도로 경제성을 따지면은 대구 광주 철도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중심으로 정책을 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남북권 동맹, 달빛 동맹,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간 협력과 전략적 제휴, 그 위에 수도권 지방 간 상생과 차등 원칙은 수도권 지방 지금도 차등 원칙이 있는데 이걸 대폭 확대해야 된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간 협력과 전략적 제휴. 저는 이걸 계획 통합을 하라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지역 연계로 도농순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융복합 지역 경제 실현. 이게 노무현 정부, MB 정부의 노무현 정부에는 전략 산업 시도별로 4개씩 선택했습니다. 10개의 지연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MB 정부에는 2개의 선도 산업을 선정하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행복생활권 창조경제 아까 이야기는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시행하다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아까 이야기한 재정리, 매니플레이션 조정해서 새로운 정책화가 필요하다. 그걸 정반합의 정책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복합 지역경제 실현, 그 다음에 주민행복, 지역희망 이런 사회문화 복지 공동체 실현, 부동산 사회정의. 부동산 사회정의도 지금 시기의 접근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중심 정치 권력 구조의 균점적 개편. 시간이 거의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지방의 자유확대 역량 강화. 역량은 유형이 자치 역량, 정책 역량, 지역사회 역량, 지방 정치 역량. 정책 역량. 중앙부처는 부처마다 국책연구원이 1개 내지 2개 내지 3개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은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연구원 정책을 짚어집니다. 제가 연구원장 때 인력과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꼭 중앙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5대 25 같으면은 국책연구원의 예산과 인력과 지방연구원의 예산 인력이 8대 2로 똑같이 같습니다. 그만큼 뭐냐, 지방에는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 자치 역량, 정책 역량, 정치 역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정당 공천제, 행정자치, 교육자치, 연계통합. 이게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도 인구 규모에 따라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든 못 살든 시장, 군수, 의회 다 똑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균등이라고. 그 이제 지방자치 30년 지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가져와야 이런 역량 강화가 된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과 지방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잘 살면 지방은 못 살고, 지방 잘 살면 수도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나빠지는 이런 그가 어떤 식으로든 탈피돼야 국가 경쟁력도 있고 지역 경쟁력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부 간 협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시도 광역 정부 간 선계획 통합 후 공동사업.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전부 공동사업을 위해서 시군이 시도가 협력을 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나로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MPO 제도가 있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오가니제이션, 정부 조직으로 연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는 저는 그것보다는 계획을 먼저 통합해라. 대구의 상수도
정수장 이전을 구미로 가져가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아직도 최근에 해결됐다는데. 그거 뭐냐? 계획을 뭐냐면 대구 경북 계획을 하나로 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광역 시설 계획. 그거는 뭐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 동안 81년도에 대구시 경상북도 분리되는데 그걸 지금 통합하자면은 그 50년 동안 40~50년 동안 관행을 하루쯤에 바꾸기가 힘들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통합합니다. 통합하는데 서서히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외하고 추가하고 시군 통합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권한 때문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경상북도도 11개 시군이 분리됐다가 인구 5만 되니까 시로 분리됐다가 또 시대가 바뀌면은 안동시군 통합했지 않습니까? 안동시군. 이런 게 우리나라가 뭐냐? 외국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문화가 협력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지. 협업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공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가, 지금 시대가 공유 사회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다 하면은 뭡니까? 소유에는 민법상, 우리 정 위원장이 법학과 교수, 저도 행정학과를 학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계로 배우지 않습니까? 민법 배우지 않습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뭐냐? 수익권, 처분권, 사용권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사용권만 보장하자는 것. 사용권만. 그런 사회가 지금 와야 된다. 이미 곳곳에 와 있습니다. 그거를 뭐냐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스웨덴 10년 전에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인데 스톡홀름 1인 가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마다 키친 공동 부엌이라든지 공동 여가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듭니다. 아직도 주택공사에서 뭐 민영에도 뭐 게스트하우스 짓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걸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치 행정제가 대통령 중심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대통령만 발악입니다. 지방에는 누구 발악냐?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만 발악합니다. 공천 받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만 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냐? 공천 받으면 시장 군수되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되니까 전부 정치 권력. 그러니까 주민 보는 거는 선거처럼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립 서비스.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의지를 이번에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은 국가의 틀을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KBI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정책과 계획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 지금 공무원, 옛날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이 날아가도 소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치행정해서 지나치게 규제행정보다는 조장행정 뭐 이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규정만 따지고 있으면 그게 규정을 잘 해석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사회가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순환과 지역. 이제는 환경 자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은 도농생명공동체, 이제 도시와 농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또 도농지역연계 생활공동체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런 지역별 전략 선도 이런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은 경제, 일자리, 소득 있지 않습니까? 소득, 주민행복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이런 틀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래서
기회균등한 상생, 문화, 복지 공동체 이런 걸 위해서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 행복도 대단히 전 세계가 이제는 뭐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 경제학자가 소득 향상과 행복 지수의 상관관계 브레이크 포인트가 소득 2만 불 이상 되면은 돈이 많아져도 그게 행복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3개년 계획 같은 거는 제가 대구 경북연구원장 할 때 이런 거 개발 다 해놨습니다. 이론 개발도 하고 지표 개발도 다 해놨는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돼가지고 이런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부동산 사회 정의 실현. 저는 여기에 보면은 뭐 이 칼럼하고 제가 책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 분권적 부동산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 차등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권적 부동산 정책, 재산 정식 수단의 부동산 가치 편향을 극복해야 된다. 지역 국가 균형화 정책의 성공과 지방 분권 국가로의 이행이 부동산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아무리 역대 정부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지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전 국민은 부동산 학습 효과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투자하면은 불로소득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는 문화적인 심리적인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으로 가야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중심 정치 권력 구조의 균등적 개편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현행 정치 체제로는, 정치 권력 체제로는 지방은 항상 아까 칠거지야 홀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구 수로 국회의원 정수를 배분합니다. 그러면은 갈수록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지고 새로운 신수도권인 충청권의 인구가 많아지면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은 쪽수가 작아가지고 국가 자원 배분이나 예산 배분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켜 놓고 떼내가지고 지역 국회 양원제, 지역 대표성 있는 그런 국회 양원제도 국가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마 토론이 없어서 지금쯤 되면은 저한테 쪽지가 와가지고 마치라 그런데 마치라 소리도 안 하고 해서 영현님 고맙습니다. 아니 정답하십시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자불안서 이 원래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항우 뭐하고 정권하면서 우리가 노심초사 불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지금 상황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통치권자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국민이 자식이 이제 노후 부모를 복양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가 자식 걱정한다. 아이고 우리는 잘 살았는데 자녀들은 앞으로 어떨고 이 걱정하고 있는 자불안서. 아까 영주 부석사 경북에서 나온 자불안서. 법회를 대웅전 법당에서 해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해가 바깥에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편안하지 않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 여기 오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하니까 여기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그런 대통령.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팔불출 소수서원에 그거는 퇴학을 맞이 안 시켰죠. 9개 과목 중에서 8개가 불이 놓으면은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역대 정부를 보면은 불자 받은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정부 어떨까? 각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은 야 이거
팔불출 정부가 아닌가, 아니면 내로남불하는데 제가 혼자 지어보니까 쭉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9과목 대통령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미션, 임무 가운데 몇 개가 갈까? 그럼 우리 대학에서는 A 플러스 A0, A 마이너스 B 플러스 B0, B 마이너스 하는데 평가 그 등급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그 옛날에 가부 8개 하면은 대출되는데 우리는 가감하는 정부 지도자, 정치 지도를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아까 포공부덕, 아까 칠거지학, 나라의 성장과 함께 또 지방이 지금 위기에 처한 그걸 제가 7개로 정리를 아까 뭐 국가든 지방이든 했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는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 그 중에도 우선순위야. 예를 들면 지방은 뭐냐? 일자리 소득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우리 지방 입장에서 공약 내걸 같으면 나는 지방에 사람을 살게 하겠다. 뭐 이런 걸 그래야 되지. 어려운 건 그러면 홍보 아까 위원장 가셨다는데 홍보의 3가지 원칙 짧게 쉽게 명료하게 짧게 쉽게 명료하게 또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게 홍보의 3원칙 4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 공약은 자꾸 생각하면은 교수들은 뭐냐면 자꾸 분류하니까 복잡해집니다.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이도 향촌을 농촌의 국가균형 발전에 이수 향방을 하겠다. 수도를 떠나서 지방으로 오도록 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사람이 거기에 열리는 공약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는 전문가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그중에 몇 개의 공약만 예시적으로 내고는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책 계획 전공이고 지역개발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분야가 지역개발. 경제하면은 뭐냐면 기업, 소득 뭐 이런 거를 뭐냐면 지표를 딱 심플하게 만들어서 제시하면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후보로서 지지를 확보하는 하나의 첩경이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뭐 부탁을 받아서 오니까 제일 고문이라는데 저는 원래는 정책 전공이기 때문에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러나 저는 정말 훌륭한 아까 이야기한 국민을 자본란석을 편안한 자리로 만들어주고 내로남불이나 팔불출이 아니고 가를 다 받는 수를 받는 대통령 우리의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칠거지약을 해소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포공부덕 넉넉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또 지방을 옷없는 그런 대통령 그 다음에 질그릇 같은 아까 다다익선 소소익선 작으면 작을수록 강하고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가 된다. 이런 거를 좀 내걸어서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제가 별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국고 하나는 엿장수입니다. 많은 데를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도 듣고 제가 뭐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 교수님 이 강연은 글쎄요 제가 정말 가까워서 제 입으로 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도 맞들립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영주 부석사 대웅전 앞에 좌불안서 소수서원의 팔불출 지금 우리 지방의 모습이 칠거지야. 정말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 하는 말로 막 먹먹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 저희들이 안녕히 계십시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전신이 그 앞에 단체가 작은 정부 운동 연합입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슬로건을 내걸고 물론 그 단체 사인도 제가 있습니다만 좀 감이 있으시죠? 그런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의 설립 취지나 목적 안에는.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지방자치, 지역균형, 지방분권, 뭐 대통령이나 국장이나 서기관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사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와 목적과 정신과 취지를 어느 누구도 몰아갈 수 없는 그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이 자체는 이 법치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좀 영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 리걸 마인드가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법학도로서 가져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지역균형,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법률사항이라기보다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이나 목적이나 취지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임사항도 아니고 또는 통치권력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빙자해서 전행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방향에 이어서 신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 방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시대정신, 시대적 가치에 적합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꿈 없는 자식이나 스승 없는 제자가 없듯이 이 정책도 벚꽃창신, 뭐 입꽃 출신이라고 합니까? 고전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학문으로 나온다. 뭐 벚꽃창신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실사구시적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성, 실효성, 합리성, 합목적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뭐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통섭, 영복합적 그런 접근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통합을 이루자. 그런 어떤 리더십. 이어야만이 정책의 실행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제가 30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2008년도에 보통 우리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법학전문대학원을 쭉 전국에 이제 나누어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지.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써가지고 양성을 한들 자격증을 따면 다 서울로 올라가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람, 돈, 일터, 제도, 정책 이것이 함께 이렇게 조합이 되어야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그 교수님 이 원고를 저에게 주실 수 있죠? 예, PPT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후보님께 제가 직송을 합니다. 요즘 또 제가 하나 더 생긴 별명이 착한 택배기사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차기 정부의 국가 경제정책 또는 우리 일반 행정정책에 이것이 그대로 좀 반영되어서 선생님이 오랜 필생을 두고 연구하신 연구 성과가 결실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 많이 드리면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강연의 내용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분 말씀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좀 이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좀 주십시오 하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 진짜 장시간 동안에 영상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왔었는데 경북 본부 포럼 창립식인데 우리들이 인정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꼭 이 발표를 한다면 지방의 어떤 전략이는보다는 국민들, 주민들에 대한 문제, 주민복지라든지 또는 청소년 문제, 실업 문제, 오래난 문제 주민들이 실제로 와닿는 그런 발제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참석자들을 얘기를 듣고 그걸 종합해갖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참 좋은 발표인데 이거는 대표님이나 또 예쁜 소수분들이 만들어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포럼이 또 있다면은 제가 오늘 멀리서 장시간 동안 와 있는데 제 지인들이나 이웃 주민에게 홍보 하나 해줄 그런 자료가 하나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면은 그게 중요하지. 이걸 설명해봤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갖고 앞으로는 대표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갖고 귀한 그릇을 한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용한 자료를 하나라도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예. 예, 몇 분 말씀 듣고 예. 장시간 발표 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공정한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을 이렇게 결성을 해도 1단계로는 일단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소재를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발전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분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또는 토론한 내용들이 우리가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 우리가 이런 그 정책을 서로 얘기하고 했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이걸 갖다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인사인 대표이기 때문에 두 분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저희들 포럼의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적 아젠다, 그러니까 정책 개발을 채굴, 생산, 만들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후보에게 전달을 해서 정책화되는 그런 어떤 토목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번째 조직화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앞세울 경우에는 뭐 선거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고 그 기준으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면은 오늘 전심 때 우리 공동대표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총론적인 것을 그릇을 만들고 안에 담을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담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이거 하자가 아니고 공약에 집어넣자. 공약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바람 선거라고 합니까? 그 뒤에는 결국은 정책이 말하는 그런 선진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벚꽃창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얄궂은 선거 문화를 조금이라도 또 이쪽에서는 좀 바꾸어보자. 뭐 그런 어떤 생각까지인데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좀 죄송스럽기는 100% 조직화 사업만 하는 그런
포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양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조직안 하고 계속 정책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은 아니죠. 이것과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데 두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런 어떤 큰 정책의 흐름을 말씀하실 때문에 여기에 고용, 뭐 복지, 청년, 교육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정리해서 쭉 우리 교우님들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이해는 하면서도 그냥 이야기하려니까 이거 선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용서하십시오. 저 두 분 또 뒤에 여성분하고 이제 제가 저 영남대학에 38년간 교수를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표정 보면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보사는 아니라도 조금은 읽을 줄 아는데 그 두 분 말씀하고 여기 계시는 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시도 또 국가 중앙부처 또 해당 시군구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선생님이 걱정하는 그런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대구 경북 연구원장에서 그런 거 하고 그게 뭐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아마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의견개진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지역 경상북도 본부에 그런 내용을 전달할 해도 아마 그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공동대표 되신 분들은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발표를 오늘 맡은 거는 제가 평생을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정책계획 등 지역개발에서 경상북도 그 대구보다는 경상북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 제가 38년간 교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려 하다가 오늘 이거는 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고 하니까 대구 경북에 뭔가를 전달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경북을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가 저 대선 후보한테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은 우리의 지방의 이런 고민과 희망과 뭐 이런 거를 좀 우리 경상북도만 보면은 뭐 또 공략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지방에 안고 있는 문제가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제안한 공약 가운데 지방에 도움이 되겠다 아까 이야기한 이도 향촌 만약에 그게 막 정책 슬로건으로 내버렸다 도시 떠나서 농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수 향방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향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이중 향방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 대폭 확대 그게 뭐냐면 공약이 되면은 공약 점검해서 지방에 권한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산과 권한이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박근혜 정부에도 제가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불합하나 전 세계가 이제는 국민 행복 시대입니다. 주민 행복 시대고 시민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대통령 되면 누가 하든지 간에 주민 행복 3개년 계획을 연동 계획으로 계속 시행하라.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행복이 되겠지만 대구시당은 오로지 시민 행복이지만 시민이 어느 분야에 내가 행복하고 어느 분야에 좀 덜 행복한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놓고 슬로건만 오로지 시민 행복하고 오로지 시민 행복.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읍면 동단위나 시군 단위에서
주민 행복 니즈도 조사하고 그거는 교수님, 이런 건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건 제일 그만,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3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천하고 이랬으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네. 저는 그러면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마이크 없어도 된다. 모이신 분들께서 다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주된 이유가 정책에 대한 포럼을 깊이 넣어줄 정도의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물을 대체해가지고 정권을 바꿔보자는 그런 열망으로 모이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보니까 빠진 시군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아직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런 점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와 같은 공정과 상식 이런 포럼 쪽으로 가서 정책을 이야기하시면은 나중에도 모이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정책에도 반영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교수님들 좋은 분들 이런 쪽에 전문으로 하실 분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겠고 그 외에 공정과 상식 포럼이 좀 더 크고 그래도 중앙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33인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 포럼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책 개발을 하더라도 지역마다에 골고루 만들었던 정책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 확보가 되어가지고 어쩌면 실핏줄처럼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하고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면 모르는데 정책만 하신다 이러면 오늘 오셨던 분들이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면은 거의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경험상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 회창 국무총리가 대권 후보에 나왔을 때 국가개혁 100대 과제 10만 부를 만들어 돌렸는데 나중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그중 그 정책 과제를 보고 찍은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거 선거는 조직이나 바람이 훨씬 세지 정책을 보고 꼼꼼히 따져가 이 정책이 더 낫다고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향으로 내가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 후보가 도덕적이고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되 공정과 상식 포럼이 앞으로 더 큰 힘을 키우고 전국적으로 쭉 나가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이런 포럼을 여시되 내막적으로는 조직은 실핏줄처럼 좀 많은 경북 같으면 23개 시군인데 울릉도는 못 오더라도 22개 시군에서 보통 한 4, 5명씩 정도가 모일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싶어 오늘 그런 건의를 들어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반론을 드릴 이유도 없고 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더. 예. 이승근 교수님 강의 훌륭하시고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 국제심판입니다. 이게 직업이었고 살다 보니까 직선적이고 탁 득점을 빼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시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서울 중심과 울진은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멉니다.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돼요. 이런 낙후된 곳에 사는 윤두환입니다. 그런데 시골을 살아보면 이 시골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자식들이 서울에 지금 다 삽니다만은 금요일 날 오후에는 울진으로 내려와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면 자기들 근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울진에 그 거리에 와서 오늘 시골에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훌륭한 공간만 있으면 오겠다. 그럼 어떻게 오겠느냐? 서울은 전부 다 다람쥐 방처럼 다 저 원룸처럼 다 이런 구조로 일하는 서울이고 휴식하고 힐링하는 것은 고향으로 시골로 다 내오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의 제일 큰 문제 하나 시골에다가 농촌 주택을 지으면 18평 이것은 법적 그 규제가 없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농가주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윤석열 정부는 시골에 농가주택을 100평을 짓든 200평을 짓든 와주택을 짓든지
자기가 지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내 자식들이 서울 좁은 데서 일주일 살다가 그 와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 도로를 서울서 울진까지 제가 생각하기는 2시간 반 정도는 올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4시간 5시간 걸리는 게 울진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거. 그 정책을 대통령은 이걸 해야 돼. 각 지역으로 해서 그래야 서울 경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시골로 분산된다. 금요일 딱 되면 전부 다 전국으로 다 가져지고 서울시가 특비비도 맞는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벌써 금요일 오후면 일 안 하셨습니까? 다 나가셨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방금 우리 훌륭한 교수님 이 분야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가장 그 사람의 피와 같은 도로망을 더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올 수 있는가. 시골에다 호화주택 지어놓고서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가. 연구 좀 더 하셔서 자문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요즘에 저 TV에 보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정치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률에 기반 두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의로 하는 것은 이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왕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도 내가 그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해서 밀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이것을 우리 연락 반장님 좀 된다 하시죠. 좀 말씀하세요. 당신은 정치를 안 해서 간 게 아니라 법률을 기반도 법률의 공정하고 공정 상식에 맞출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후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알고 정치를 얼마 몇 달을 했으니까 못해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게끔 이걸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 말씀? 예. 그 아까 제가 뭐 이곳에서 택배 기사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그 공동 대표님들하고 더 이렇게 상통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오늘만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떻게든지 제때 적기 적소 적재 탁탁 이렇게 이제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뭐 저희들 보면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부인의 머리 뭐 등등 온갖 다 우리의 어떤 그 현안들이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보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그 정세 분석 팀이라는 전문가들 그런 팀이 있어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보고라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일단 제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정과 상식 협업을 위한 국민연합 경북지역본부 창립대회 및 창립 기념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